네. 저희가 이제 그 서울대학교 의공학과하고 요 제품을 개발했어요. 예,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했고, 하드웨어는 서울대학교 의공학과랑 같이 했고, 거기에 이제 김희찬 교수님이 계세요. 김희찬 교수님이 저희 뉴로하모니 S20 M2를 이렇게 오셨고, 그분이 이제 1991년도부터 서울대 의공학과 학과장 하시면서 대한민국 의공학과를 거의 이끌어 오셨죠. 아시아에서 의공학과 하면 한 5군데 뽑는데, 북대하고 북경대, 뭐 도쿄대, 그다음에 우리나라 서울대가 3등, 4등을 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냥 파나톡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뇌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다들 여러분 보시면 유튜브나 TV나 이런 데 보시면 뇌가 이렇다 이렇다 뭐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 뇌를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최적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울대학교하고 한양대학교하고 이렇게 같이 국제과제도 했고 제품들은 서울대학교랑 공동 만들고 있고요. 분야는 저희가 하는 분야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예요. 디지털 헬스케어. 헬스케어인데 디지털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핸드폰에서 웹 다운 받으시죠? 웹 다운 받아서 이제 나중엔 어떤 세상이 오냐면 내가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구글 플레이에다가 두통이라고 쳐요. 그러면 두통 앱을 다운받아서 집에서 그냥 해결해버리는 그런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런 세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AI로 디지털 개인 맞춤형 브레인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느 분야인지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뇌는 있으시죠? 네. 하나씩 하나씩. 요즘 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뇌는 늙지 않는다. 늙지 않는 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 생각하고는 어때요? 다르죠? 하지만 요즘 나오는 책들의 한 99%는 늙지 않는다. 젊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늙는다는 착각을 하고 있고 킵샤프는 다시 늙지 않는 뇌. 전부 이런 책들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들겠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이분들이 거짓말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더 뛰어넘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늙지 않는 뇌를 뛰어넘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왼쪽에 스스로 치유하는 뇌. 그러니까 뇌는 스스로 고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뉴로피드백, 두뇌의 자기 치유. 그래서 두뇌가 스스로 고친다는 겁니다. 그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뭐 종교 현장 같은데. 제가 답답한 것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의 인식은 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뇌가 이런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쵸? 치매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쵸? 저희 말고. 99%가 스스로 치유하는 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이것까지도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뇌는 늙지 않는다도 안 믿고 늙은 뇌가 스스로 젊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도 이건 너무 먼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바뀌어요? 아주 건강하고 아주 행복한 삶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책은 이제 절판이 돼서 제가 제본 떠서 제가 필요하신 분들 드리고 있고 스스로 치유한 데는 서점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시간상 제가 딱 두 권만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나온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불치병들 있죠. 불치병들. 불치병들을 전부 다 정상으로 만든 사례들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의 모든 기본들이 전부 뇌 가소성 이론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항상 뇌는 이 상태에 맞춰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늙게 살면 뇌는 늙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젊게 살면 뇌는 젊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김일성을 믿고 김정을 믿고 살면 뇌는 그렇게 변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저기 뭐 인도네시아 밀림이나 저 아마존 같은 데 가서 늑대랑 같이 살면 여러분은 그냥 늑대의 삶으로 뇌는 변하는 겁니다. 어쩌면 뇌는 바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만 정신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90%가 일단 자기 뇌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는데 자기 뇌가 건강한지는 몰라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스스로 뇌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내비게이션 장치만 딱 걸어주면 너무나 쉽게 해결될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비게이션을 믿지 않아요. 두 번째는 자기 뇌도 믿지 않아요. 파킨슨 걸렸네? 아, 나 이제 30년 동안 우리 양반 어떻게 모시고 살지? 아, 큰일 났다. 보험가입, 이런 생각뿐입니다. 더 뛰어넘어서 예, 한양대학교 바이오메디칼 공학과 임창환 교수님이 쓴 책에 뉴럴링크라는 책이 있어요. 2024년에 대한민국 뇌과학 부분 최고 베스트셀러가 됐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뉴로피드백 훈련은 단기적으로 점화 효과를 통해 집중력, 그 다음에 심신 안정. 근데 이걸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시냅스 연결성을 강화해서 뇌의 어디까지 변화시켜요? 뇌의 구조까지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뉴로 피드백이에요. 많은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뇌졸중에 걸렸다. 그럼 어떻게 그걸 해결하면 돼요? 뇌의 구조를 바꾸면 됩니다. 제 애가 너무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막 때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반항하고 막 칼 들고 다녀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뇌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변화시키면 될 일이에요.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교수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되게 쉬운 일이고 쉬운 일? 근데 진짜 힘든 일은 사람 마음을 바꾸는 일이에요. 이걸 안 믿어요.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뉴로하모니가 좋다. 파나톡스 회사가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뇌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바꿀 수가 있다더라. 그거부터 알려줘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요. 이미 포기하거든요. 왜? 다 해봤으니까. 제가 만나는 모든 거의 90%의 난치성 환자분들은 이미 다 해보셨대요. 그래서 다 안 되는 것만 다 하셨기 때문에 사람 믿음이 거의 없어요. 꼭 이 뇌파, 뉴로피드백을 제일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실 거면은 차라리 책 한 권을 한번 소개해 주고 이 책을 읽어보고 한번 얘기해 보자 하세요. 뉴럴링크. 외국 사람 책 사주면 또 뭐라 그래요? 네. 하버드 대학교에 질 보일트 테일러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심한 두통을 맞으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뇌졸중 오면 어떻게 돼요? 한쪽이
반신, 불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아무것도 약도 없고 뉴로페이크도 안 하고 8년 만에 완전히 정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은 뇌졸중이 왔네 하고 생각을 한 게 좋은 기회가 왔다. 내가 한번 이걸 하나씩 하나씩 이겨내면서 정상으로 가보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인데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냐? 내 인생 끝났다. 반신불구로 살고 재활치료 한번 해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뇌졸중 걸리신 분들 있잖아요. 이 책을 그냥 누르하면 얘기하지 말고 이 책을 하나 그냥 선물해 주세요. 뇌출혈, 뭐 중풍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 그래서 이분이 딱 8년 만에 정상이 되면서 딱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뇌가 가진 치유의 힘이에요. 뇌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 뇌의 가소성이었고요. 뇌의 붕괴와 재건 과정을 몸소 체험한 그가 뇌가 아무리 큰 고통을 받아도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뇌 가소성으로 뇌가 유연해 변화에 뛰어난 적응력을 보이고 효율을 높은 쪽으로 스스로 발전을 깨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뇌혈증으로 쓰러진 다음에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로하모니에 대해서 꼭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려야 할 내용은 뇌 가소성입니다. 계속 변한다. 그리고 원활한 상태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각오를 하게 해야 돼요. 각오. 뉴로하모니 훈련할 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있는데 매일매일 나의 목표를 쓰라는 겁니다.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는 다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 뇌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다음에 3개월 뒤에 된 뇌고요. 오른쪽이 생후 1년 된 뇌입니다. 그다음 이렇게 꺼뭇꺼뭇한 게 이제 뇌 세포고요. 요 줄기들이 나무 줄기 같은 것이 신경망이에요. 자, 여러분, 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그러면 세포가 많아져요, 신경망이 많아져요. 신경망이 많아져요. 신경망이 많아져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는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중요해요? 신경망이 중요해요? 신경망이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신경망을 어떻게 발달시키고 어떻게 강화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알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2013년도에 이 실험을 합니다. 대학생들 데리고 뉴로스의 훈련을 시켜요.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질과 회색질의 최적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전두엽에서 부피가 커져요. 이 부피가 커진다는 말이 뭐냐면 뇌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뇌의 구조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두엽이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 전두엽 있죠? 판단하고 분석하고 조절하고 추리하는 모든 능력들이 전두엽이 있는데 그 전두엽이 커지면서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조절 능력이 생겨요. 조절 능력. 그 조절 능력이 생기니까 호르몬 조절, 식욕 조절, 체온 조절, 심장 조절, 정서 조절, 모든 능력들이 전부 전두엽과 변연계, 시상하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능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뉴로 피드백을 딱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좋아지는 것이 조절 능력이에요.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정서를 안정시키고 싶을 때 정서를 안정시키는 능력이에요. 이것만 딱 돼도요. 모든 몸의 컨트롤이 다 맞춰지기 시작해요. 잠을 8시간 동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게 되는 능력이 생겨요. 그 웬만한 혈압, 이런 것들은 전부 정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뇌를, 왼쪽에 있는 뇌를 오른쪽으로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뉴로 피드백 훈련입니다. 새롭게 신경망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계신 분한테 맨날 생각하고 있던 거, 저 사람은 나쁘다. 그 신경망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신경망이 생기면서 다른 관점에서 보게 돼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게 되고 다르게 대하게 돼요. 이게 바로 신경망을 다시 만드는 거죠. 마치 서울하고 부산하고 가는 방법이 딱 하나였는데 이제 2개, 3개, 4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뇌 신경회로를 바꿔버린다. 네. 보스턴 의대 베셀반 데오클크가 EBS 위대한 수업에서 나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바꿀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트라우마를 바꾸고 어떻게 우울증을 없앨 거냐 는 방법은 이거예요. 회로를 바꿔버리면 돼요. 근데 기본 전제가 뭐예요? 뇌의 가소성. 뇌는 계속 최적의 상태로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래서 새롭게 뇌 회로를 바꾸면 가능한 일이고, 제가 처음에 보여주었던 그 영상 나오는 것처럼 죽은 세포나 손상된 세포가 하지 않던 기능을, 신경망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 기능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신경망을 다시 만들기 때문에 뇌의 구조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변화할까? 나의 뇌가 어디까지 변화할까? 그거는 인류가 몰라요. 근데 힌트는 내가 원하고 노력하는 데까지 변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립대 마이클 머지니치라는 교수는 아예 70대 사람들을 20대의 뇌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뭘로? 뇌파 훈련으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체험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대한민국 치매 문제, 9시 뉴스 틀면 매일 뭐 묻지마 폭행, 살인, 뭐 교사 폭행, 교사분들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어제도 부산에서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때려가지고,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뇌의 가소성 이론 제가 설명해 드렸고, 두 번째는 뉴로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 재생산, 신경이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죽을 때까지 뇌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뇌세포가 많이 생겨났고 나이가 되면 그냥 죽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97년도에 이거 발견하면서 뇌에 대한 연구가 완전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새로운 세포가 몇 개 만들어진다? 그것도 과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분 이제 700개가 만들어진다 얘기해요. 근데 어떤 분은 10,000개 얘기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한 것은 새로 생겨난 세포를 죽은 세포 쪽으로 이동시켜서 그쪽에서 세포를 교체시켜버린다면 뇌는 항상 젊은 세포들로 교체돼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하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노인의 뇌에서도 줄기세포가 있다 해서 계속 여러분들 뇌 속에서 새로운 세포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만들어지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자극, 새로운 욕구들이 계속 생겨야만 이게 생겨요. 그 자리를 잡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하던 것만 하고 대충 머리 안 쓰고 맨날 자고 하잖아요? 그럼 세포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가장 젊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생활 습관을 항상 젊은 거, 새로운 거.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새로운 애들 만나고 새로운 수업 배우고 새로운 숙제도 하고 놀러 다니면서 전부 새로운 거 하니까 뇌세포들이 계속 막 활성화되는데 나이가 60, 70 되면 새로운 거 안 하고 맨날 옛날 걸 찾고 하니까 치매로 가는 거예요.
뇌 가소성, 뇌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가 먼저예요. 뇌는 늙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뇌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치매, 뭐 공황장애 엄청나게 만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 아세요? 모르니까. 뇌는 늙지 않고 뇌 스스로의 치유 능력, 뇌 가소성 전혀 안 믿고 나의 뇌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대한민국에 완전히 팽배해 있어요. 왜 그러냐? 의학계하고 약학계가 이거 책임져야 돼요. 지금까지 약으로 안 되잖아요. 못 고치잖아요. 근데 누가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전자공학도하고 물리학자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서 뇌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공부하려니까 뇌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어? 뇌가 이런 능력이 있었네? 그게 디지털 치료제, 일렉트릭 메디신, 전자약이에요. 그래서 대체의학 하시는 분들이 되게 통쾌해요. 약사들 병 못 고치잖아. 이걸로 고치면 되겠네? 근데 일반인도 다 가능하죠. 어쨌든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불쌍하게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무지하면 나의 뇌의 특성도 모르면서 사시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생각만 딱 바뀌면 치매 90% 없어질 거고요. 발달장애, 지적장애, 여러분 10살 전에만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아 발견해서 이 뇌파 훈련시키면 전부 정상이 돼요. 근데 그냥 지나가잖아요. 특히 남성들, ADD, HD 그 아이들에게 나도 옛날에 그랬어. 애들이 다 그렇지 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엄마는 계속 학교 가서 무슨 일 생길까봐 약만 계속 먹이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냐면 녹화해서 뭐 끌려갈 수도 있는데 그 얘기하면 안 되고 뇌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두뇌 스스로의 치유 능력만 극대화시키면 우리 충분히 이 사회 문제, 정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뇌는요,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바닷가에서 발을 담갔을 정도로 뇌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무한한 잠재력과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그걸 저희 파라독스는 찾아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같이 좀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은 발 한 번 담갔을 뿐인데 바다에 고래도 없는 것 같고 뭐 상어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수준인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불치병은 의학의 한계예요. 의학의 한계지 과학의 한계가 아니고 종교의 한계도 아니고 세상의 한계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의사고 내 몸의 주인공은 나고 내 몸의 최고의 의사는 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의사가 안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포기? 그냥 죽음? 치료제가 없잖아요. 뇌 치료제가 없어요. 파킨슨? 그냥 도파민 안 나오니까 도파민 비슷한 레보도파약 드시다가 한 3개월 지나면 이제 부작용이 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또 그 약 먹어야죠. 그러다가 알츠하이머로 가요. 이 수준이에요. 정기선 지능아. IQ가 70, 85인데 몇 명인지 아세요? 경계선 지능아가 800만 명이에요. 800만 명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약을 한 주먹씩 먹어요. 약 먹으면 IQ가 올라가요? 이 수준이에요, 대한민국. 그래서
빨리 인식을 변화시켜야 돼요. 뉴로하모니, 프라톡스 그 단계까지 가려면 뇌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를 알려줘야 가능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뉴로하모니 장사꾼 돼요. 야, 이것만 착용하면 치매가 낫더라? 장사꾼이죠. 하지 마시고 뇌 가소성 이론 하나씩 차근차근 불쌍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알려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체험해서 하시면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버드 의대 조한 보리세코 박사예요. 이 조한 보리세코 박사가 하버드 의대를 졸업했는데 의사인데 본인은 고혈압, 심장 부정맥, 편두통, 위경련, 폐렴, 공황장애, 면역기능 장애예요. 그럼 하버드 의대니까 누가 고치겠습니까? 하버드 의사들이 고치겠죠. 근데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가서 이 사람이 정신 차려요. 결국 마음에 있구나. 그래서 성공보다는 어떤 거? 평화. 원망보다는 용서. 계속 삶을 바꿔서 마음을 완전 다스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개월 만에 모든 병이 다 나아버려요. 누가 고치는 겁니까? 의사가 고쳐요? 아니면 자기가 고쳐요? 본인이 고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뇌에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기 뇌를 믿지 않으면 방법은 수술, 뇌 수술, 아니면은 뇌에다가 약물 투여.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밖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부터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신신경면역학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났다,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전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 호르몬들이나 신경 전달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 몸에 전달이 되고, 우리가 분노나 스트레스나 뭐 짜증 이런 걸 생각하면 또 그런 물질이 뇌에서 나와서 혈액을 타고 온 세포에 도달해서 그 세포를 파괴시켜버리죠. 그래서 내 몸이 치유되는 상상을 할 때 실제 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즉, 뇌파 훈련을 할 때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거를 상상하면서 뇌 훈련하세요. 여기에 종양이 있다. 종양이 사라지는 상상을 하면서 뇌 훈련하세요. 그럼 뇌는 이 뇌가 엄청 바보라. 정말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사라지는 상상과 함께 그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들을 계속 분비해서 실제 없어져 버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이겨낼 수밖에 없고 나는 그런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 이 사업이 돼요. 치매가 여러분 몇 명입니까? 65세 이상. 치매가 105만 명이에요. 그렇게 좋은 건강식품, 그렇게 좋은 운동 하면 뭐합니까? 10명 중에 1명을 뛰어넘었어요, 이제. 경도 인지 장애가 65세 몇 명입니까? 10명 중에 4명이니까. 65세 이상 1000만 명 중에 400만 명이 인지 장애예요. 거기다가 이제 105만 명 합치면은 65세 이상 505만 명이 치매나 경도 인지 장애예요. 이거 왜 걸리는 것 같습니까? 뇌를 안 쓰니까. 뇌를 안 쓰니까. 여러분 저기 근력 운동을 하시죠? 그쵸? 달리기도 좀 하시죠? 기억력 훈련은. 그쵸? 다들 몸 운동만 하잖아요. 요가. 그 다음 또 뭐 있죠? 뭐 달리기. 근데 기억력 훈련은 왜 안 해요?
신기하죠? 주의력 훈련, 집중력 훈련, 이런 걸 해야 치매 안 걸리는데, 현재, 65세 이상 500만 명이 현재 인지장애가 가 있고, 경도 인지장애가 400만 명인데, 3년 이내로 치매로 갈 확률이 80%다. 이거 완전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들 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치매가 105만 명, 경도 인지장애가 400만 명. 여기 보세요, 여러분. 경계선 진해가 몇 명이에요? 몇 명으로 써 있습니까? 700만 명. 그래서 경계선 지능하고 경도 인지 장애 이것만 합치면 몇 명이에요? 1100만이에요. 이것만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우리 누르하모니를 갖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야, 공황장애도 만나야 하고 우울증 만나야 하지 마시고 경계선 지능화 IQ 80을 100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몇 달이면 됩니까? 3달이면 돼요. 그 증거는 일본 도쿄대학교가 저희 걸 갖고 IQ 올렸고, 주식기사 대교에서도 올렸고,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도 전부 올렸어요. 증거자료 다 있어요. IQ 올린 자료.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럼 또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질문 하도 많이 받아요. 근데 왜 딴 데는 왜 안 하냐? 하고 있어요. 몰래 해요. 몰래. 나만 해야 돼. 이게 소문이 나면 안 돼요. 소문이 나면 나한테 안 오고 그 동네로 가고 누르화물을 사서 집에 가서 하기 때문에 나한테 안 와. 그래서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강남 대치동에서도 저희 거 많이 하고 있는데 블로그를 보니까 누르하모니 사진은 한 번도 없어요. 뇌파 사진만 살짝. 네. 이런 심각한 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누르하모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현재 이 뇌파 훈련기로 식약처 의료기 인증을 받은 것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뇌파했다. 그 파나톡스 아니면은 다른 거 하신 거예요. TMS나 TDCS나 다른 방법을 쓰신 거죠. 저희가 이제 서울대학교하고 한양대학교, 연세대, 샌브란스 병원하고 해서 디지털 치료제 들어가요. 올 하반기면은 세계 최초로 치매 치료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약물 없이 부작용 없이 치매가 치료되는 세상이 2025년 하반기입니다. 거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 우울증 치료제, ADD 치료제 줄줄이 저희가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면서 전 세계 디지털 치료제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이거 한 지가 26년이 됐어요. 스타트업하고 완전 다르죠. 사업하기가 여러분 엄청 편할 겁니다. 치매 디지털 치료제가 나오면은 국가적인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치매 환자들 나은 사례들이 막 속출하면서 올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6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저희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환자분들만 오셔서 훈련만 시키면 돼요. 제약회사처럼 수백억, 수천억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치매 환자에 대한 논문은 나와 있습니다. 정상 노인 기억력 올린 거, 독거 노인 삶의 질 향상시킨 거, 장기 요양시설 노인들 다시 젊게 만든 거, 그다음에 치매 노인 훈련시켜서 다시 MMSE 점수를 정상으로 만든 거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세계 대학병원에서 똑같이 진행해서 정상됐다. 이것만 발표하면 돼요. 네. 재밌는 일이죠. 현재 뇌 검사 시스템, 이렇게 MRI, 펫, CT, 스펫 이런 장치들은 몸에다가 방사능 물질을 넣고 X선을 쏘거나 강력한 자기장 밑에 넣는 거기 때문에 인체에 상당히 해롭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이렇게 설문지를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내일 다르고 설문지가 매일 똑같기 때문에 암기해버리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싹 고쳐야죠. 저희가 고친 건 이겁니다. 5분 뇌파 검사로 치매 위험군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파 신호가 7.5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 사람은 경도인지 장애다. 예. 이번에는 5.9 나왔다 하면 이 사람은 치매다. 그래서 이 측정하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 뇌 나이, 수면, 불면, 발달장애, 치매, 우울, 조울, 불안, 분노 조절, 강박증, 만성피로, 스트레스, ADDH, 자폐, 자운의 균형, 좌우 상관성, 일관성, 자기 조절 능력, 그 다음에 의료용에서는 순환계, 소화계, 호흡계, 근골격계, 시각, 청각 이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전 세계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SCI 논문으로 저희 걸로 투 채널로 했을 때 치매가 얼마나 정확하냐 97.05%를 SCI 논문 발표했습니다. 저희 S20으로 한 거예요. 의료기로 안 하고 일반 제품으로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이 논문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드릴 테니까 지금 이 자료도 다 드릴게요. 아니면 저 뒤에다가 붙여놓을게요. 이걸 크게 해가지고 세계 최초거든요. 투채널 뇌파 측정기로 치매 진단 정확도를 97% 발견했다는 것은 세계 최초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은 세계 최초예요, 전부. 사람들이 안 믿을지 모르나 이게 의료용으로 가면은 병원에서 5분 측정해서 급여 처리가 됩니다. 현재 8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면은 이렇게 뇌파 상태를 보여주죠. 이쪽이 이제 우울증 뇌파예요. 네. 좌측이 붉은 게 많고 뇌파가 세고 우측이 정상이면 이 사람은 우울증이에요. 쉽죠? 우울증 뇌파가 몇 개입니까? 전 세계에 하나. 이렇게 나오면 그냥 우울증인 거예요. 훈련시켜서 저렇게 딱 바뀌면은 좌측, 우측, 오른쪽은 딱 똑같죠? 좌우의 균형이. 그러면 우울증은 사라진 거예요.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뇌파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해양치유센터, 산림청 이렇게 측정만 하는 곳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치료법을 말씀드릴게요. 네. 치료법은 여러분 약물이 있습니다. 약물 이거는 이제 FDA 통과한 약물 치매 치료제예요. 레켄비라고 합니다. 이 레켄비의 특징은 뭐냐면 개선이 안 되고 일단 6개월 정도 기억력이 유지된 상태로 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예요. 6개월 유지고 가격은 한 3번 정도 맞는데 한 3천만 원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작용이 존재하는데 뇌출혈과 부종이 있습니다. 뇌출혈. 그러니까 혈관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호주에서는 안 합니다. 예.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유럽과 호주 보건당국에서는 레켄비를 미승인했는데 한국에서는 하고 있어요. 자신감을 갖고 하셔야 합니다. 근데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TMS라고 해서 요 한쪽에다가 자꾸 이렇게 자기장을 쏘는 겁니다. 근데 부작용이 뭐냐면 발작, 그다음에 조울증,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시술 중 귀 보호가 불충분할 경우 청력 손실이 있습니다. 네. TMS라고 해요. 경두개 자기 자극술. 혹시나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이런 걸 이제 머리에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뇌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이런 거 하시고 뇌파했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효과 없다고 얘기하시고 머리 아팠다고 얘기하시고 경두개 두 개 자기 자극술 자극이에요. 자극이 뭔지 아세요? 자극이 뭐냐면요, 여러분 뇌를 전부 똑같은 하나의 뇌로 보고
똑같이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극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아, 여러분 뇌가 다 똑같습니까? 두 분 뇌가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다르면은 이분에 맞게 실시간으로 측정하면서 계속 점검하면서 이 사람이 맞게 이렇게 표현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쏴버려. 그러니까 이런 발작 같은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약물은 어때요, 여러분? 약물은 똑같잖아요. 그냥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너나 나나 그냥 똑같다. 그냥 먹어라.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왜 MC 스퀘어가 망했습니까? 대국민 사기로 끝났죠. 근데 그걸 아는 분은 점검도 안 했어요. 그냥 막 다 샀어요. TDCS, 전기 자극이에요. 이것도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저희 뉴로피드백만 인체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극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뉴로피드백 클리닉입니다. 네. 효과성이 입증된 비약물 치료 방법이고요. 뉴로피드백 치료는 고통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고 게임하듯이 훈련하기 때문에 환자가 재미있게 치료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약물을 부분 혹은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하고 있어요. 네.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디지털 치료제라고 합니다. 네, 치매 100만 시대 디지털 치료 뜬다 해서 저희 걸로 MBN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치매가 왜 생긴다고요? 치매가 진행될수록 뇌세포 뭐가 약해집니까? 세포 연결망이 약해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면 서울하고 부산하고는 신경망이 잘 연결돼 있죠. 고속도로가. 근데 서울하고 평양하고는 신경망이 끊어져 있죠. 서울하고 평양하고는 치매 상태인 거죠. 그쵸? 뭘 하는지도 모르고 연결도 안 되고. 그런 뇌를 만드는 것이 다시 서울과 평양의 고속도로를 서울, 부산처럼 만드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에요. 해봤죠? 치매 경도인지 장애를 해봤습니다. 신문 기사 했는데 뉴로페 치료를 일에 30분씩 20회 이상 시행하면 시냅스 연결망 강화와 함께 MRI에서 해백질과 백질이 부피가 증가, 전두엽이 커진다. 또한 MMS의 치매 간단 검사입니다. 간단 검사 점수가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 환자 모두 6점 상승했다. 인지 점수가 6점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치매약을 3천만 원 들여서 6개월 유지하고 뇌출혈 이런 부작용을 염려할 거냐 아니면 부작용 없이 나의 인지 능력을 정상으로 만들 거냐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그게 만드는 것이 뉴로 피드백입니다. 아시죠? 확실히 여러분들이 뇌 가소성 그 다음에 뉴로제네시스 그거를 극대화하는 뉴로 피드백 신경망을 강화시키는 훈련 그래서 나의 뇌의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내가 원하는 데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뇌의 능력이고 뉴로피드백 훈련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천의대 길병원에서는 뉴로피드백을 뇌 기능이 정상화된다고 얘기해요. 기능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뇌의 기능 엄청 많아요. 여러분 눈 깜빡깜빡하는 거 누가 합니까? 전부 뇌가 하고 뇌가 하는 역할. 밥 먹고 싶다. 식욕 다 뇌가 하고 숨 쉬는 거 심장 뛰게 하는 거
체온 조절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전부 다 뇌가 하는 겁니다. 이 기능을 전부 정상이 됩니다. 제가 얘기합니까? 의사들이 얘기합니까? 이미 다 정상화된다고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아예 모르거나 이걸 했을 때 나의 사업에 피해가 되는 사람들. 미국 소아학회입니다. 1930년도에 생겼죠. 현재 회원수가 8만 명 되고요. 전 세계 소아 질병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는 곳이에요. 미국 소아학회에서 ADHD 질병에 대해서 첫 번째 권고사항, 레벨 1, 레벨 1 서포트, 가장 권고하는 치료법이 뉴로 피드백이에요. 전 세계에서 뉴로 피드백을 하라고 하는데 약파셔야 하는 분들은 절대 반대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딱 치면은 뉴로 피드백 효과 없다. 뉴로 피드백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전부 건강식품이나 한의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학회를 무시하는 일이에요. 미국 소아학회에서 ADHD를 이거 드릴 테니까 그냥 보여주세요. 할 말이 없잖아요. 서울대에서 하고 있고, 북경대에서 하고 있고, 일본 도쿄대 하고 있고, 미국 소아학회에서는 아예 ADHD는 뉴로피드 하라고 한다. 근데 이걸 왜 하지 말라고 하죠? 아,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약 드세요예요, 그럼. 약 드세요예요. 그럼 약을 먹어서 난 적이 있습니까? 치매가 105만 명, 경동이장애가 400만 명.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하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하다못해 제가 이제 소아학회를 공부하고, 네. 이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혁명적인 효과, ADHD입니다. 네. 네. 그냥 집어 던지고, 물어 뜯고, 이거 보면 이제, 이거 하고, 그럼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90%의 부모들이 데리고 와요. 이렇게 하면요. 일단 부모가, 아유, 나중에 와야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예요.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결혼 못하고, 직장 생활 안 되고, 사회생활 안 되고, 그냥 나중에는 얘가 커 나가면서 아, 죽어야겠다. 아니면 사회 반항적인 태도로 가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애를 딱 이렇게 안 치는데 2주면 돼요, 2주. 그리고 40회차. 여러분, 여기 오른쪽은 거의 움직임까지 없어요. 정상적인 아이보다 더 정상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약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약이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뇌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뇌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으니까.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약 드시면 돼요. 평생 부작용. 그리고 더 다른 질환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어요. 수많은 분들을 고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소개해줘서 지금 파나토스가 오고 있는 거죠. 뇌파봅니다, 여러분. 뇌파를 딱 보면 파란색이 좌뇌, 빨간색이 우뇌입니다. 예. 같이 가요, 안 가요? 따로 가죠.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차원회가 같이 가죠. 그럼 정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면서 뇌파를 측정하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보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은 필요 없고 부작용도 없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재발하지 않습니다. 재발하지 않아요. 왜? 왜 그렇습니까? 뇌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식의 변화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폐합니다. 자폐 논문이에요. 이 논문 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하세요. 자폐 스펙트럼 환자 37명 대상으로 20회 했는데 연령, 성별, 인종, 손잡이 등 자폐 스펙트럼 중증도와 일치시켜서 개선된 등급이 89%예요. 89%가 개선이 됐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 뉴로화물에 한 논문들입니다. 자폐성 장애, 주의 집중력이 어떻게 되는지,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 다음 2004년도에 뉴로화 훈련이 정신지체 아동의 인지력 향상과 적응문제 행동 개선에 미치는 효과. 이 논문도 드릴 테니까 결론만 보세요. 결론이 뭐라고 써 있는지. 그 다음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이 50명이에요. 50만 명이에요. 엄청 많죠. 그리고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저희 뉴로화문을 훈련시켜서 조현병 환자가 뭐가 좋아지는지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어요. 저희가 논문이 400편이 넘어요. 대한민국 뇌파 논문의 55.7%가 전부 저희 걸로 했어요. 혹시나 다른 데서 야 다른 것도 있다 하시면 딱 한마디 하세요. 야, 논문 한 400편 갖고 와.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용해집니다. 결론 제가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가 스트레스 척도의 평균 점수는 감소했고 자기 통제력 척도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줄고 자기 통제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긍정적 감정이 증가하게 되고 세 번째는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게 되고 긍정적 감정의 증가와 함께 삶의 만족도 역시 증가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 3년 임상 논문을 쓸 수 없기 때문에 6개월만 했습니다. 네. 그다음 파킨슨 환자입니다. 이렇게 부축받고 지팡이 잡고 오셨던 분이 지팡이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성공하십니다. 예. 훈련은 한 달 반 했습니다. 뇌파는 이분은 이제 다른 분이에요. 치매 파킨슨 뇌파입니다. 예. 빨강색이 델타파라고 해서 깊은 수면 뇌파, 노화 뇌파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것이 몸떨림 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은 파란색이 더 짙어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몸떨림이 사라졌고 빨강색이 사라진 것은 머리가 맑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킨슨 한 5년 차셨고 약은 3년 드셨고 어떤 상태였냐면 예전엔 혼자 누웠다 일어났다도 안 됐습니다. 밤에 깊은 잠과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편한 잠을 자고 예전엔 양치질과 반신욕도 안 됐어요. 그리고 아침에 약을 안 먹고는 아무것도 못했고 걸음도 종종 걸었는데 지금은 정상이 됐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얘기들. 이분은 또 같이 듣겠습니다. 시간은 한 3분에서 4분 걸릴 것 같습니다.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상태가 안 좋았냐면요. 그냥 변을 보면은 나중에서 아 내가 봤나 해가지고 화장실을 가면 그 똥상 기저귀를 벗고 다시 그 똥상 기저귀를 입었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이불 빨래를 거진 하루에 두세 번은 해야 돼요. 왜냐면 어른 소변이라 한 번 싸면 몰라도 두 번 싸면 넘치잖아요. 그럼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온 집안이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힘든데 해보자 했는데 이게 효과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 어쩌다 한 번씩만 실수를 하고 아니면 좀 반복되다 싶으면 제가 이제 미리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했었는데 밥을 갖다 줘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게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처음에 만났을 적에는 이분이 뇌변변에다가 파킨슨 초기에다가 치매까지 왔어요. 그리고 남편 외에는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딱 보면은 그냥 멍 때리고 바보처럼 뻥 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파킨슨 초기에는 증상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하나도 없고, 예, 그리고 그 친정 식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와갖고 놀래는 거예요. 도대체 내 동생한테 무엇을 했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오빠가 와도 오빠는 못 알아봤대요. 그냥 오면 오는 같다, 가면 같다 그랬는데 지금은 오빠가 오면 뭐든들 오빠 왔어 그래요. 말을 해요. 어느 정도. 대화가 어느 정도 다 되고 그 정도 되고 팟캐스트는 그건 아예 없고 증상은 없고 아직은 그래도 치매기는 있어요. 이게 그게 좀 심하다 보니 내가 점점 죽어가다 보니까 그게 좀 심해져 갖고 그런 상태에서 좋아졌는데 요번에 작년 추석 세고 코로나가 걸렸어요. 이게 이 환자가.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걸리니까 모든 그동안에 쌓아온 공진탑이 다 무너진 거예요. 네. 완전 집에를 이제 연주 세고 갈 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재검을 검사를 그동안 했으니까 다시 뇌파 검사를 해서 다시 이 사람을 본격적으로 치료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박사장님 와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 주의력이 완전 빵점으로 나와가지고 인지가 깐나는 20분밖에 안 된다 해보자 했는데 바로 제가 이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출근하는데 거의 2시간씩을 하는데요. 했는데 그거 지금 6주 3일 되니까 바로 잡히더라고요. 그동안 그래도 좀 돌아왔던 게 있어서 바로 잡혀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요. 제가 뭔 말 하면 빨리 대답을 못하는 경우 그건 많아요. 아직은요. 이게 언어 쪽이다 보니까 매수마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 다 하고 식구들 다 알아보고 자식들이 엄마 갔다 올게 그러면 조심해 차 조심해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고요. 대소변은 거의 99%는 다 가려요. 다 가리고 근데 밤에 잘 때 한 번씩 소변은 조금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불안하니까 이제 기저귀는 항상 이렇게 팬티 입혀놨는데 그래도 거진 99%는 거진 다 가리고 제가 이제 가서 그냥 더러우니까 그냥 이게 팬티 갈아입히듯이 그런 식으로 해주고 이불 빨래 거실에 이제 추석 이후로는 한 번도 이불 빨래를 안 해요. 할 일이 없어요. 실수로 안 하니까. 그리고 본인이 맥박을 하다가도 소변이 내리면 꼴딱 일어나요.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주변에 그 장애인 아프시고 그러시는 분들한테 엄청 막 핏대 올리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해봐라.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뇌 종양 88세 어르신 시한부 판정 받으신 분이에요. 뇌 종양이 6cm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냥 보내드렸죠. 그래서 2, 3개월 있으면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할 게 없죠. 뇌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뇌파 훈련을 했는데 2달 정도 되니까 눈동자가 선명해지고 말에 힘이 생기고 인지 능력, 신체 변화가 생기면서 검사를 했는데 뇌 종양 크기가 1cm로 줄어들었고 4개월 뒤에는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잘 살아 계시고 이분이 88세예요. 그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자기 뇌를 믿지 않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뇌의 능력이 어디까지죠? 그거 모르면서 안 된다. 안 해보고 안 된다. 그런 말 하시는데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신이 있다면 그 능력을 뇌에다 주셨는데 안 된다. 그냥 죽자. 뭐하는, 난 이 사람 이해가 안 가요. 그 뇌의 무한한 능력을 모른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믿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이 최고의 의사고 의사가 못 고치면 내가 고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셔야지 그냥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뇌에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만, 나 자신을 존중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나를 무시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88세 할머니도 됐고 30년 뇌수막염에 치매, 파킨슨, 뇌병까지 온 사람이 정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안 된다. 그런 게 어딨냐? 뭐 그렇게 사셔야죠.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여러분들이니까 희망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전부 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슴에 희망이 있고 꿈이 있잖아요. 근데 반짝반짝 빛나는 별인데 어둠이 오면 별이 더 빛나요? 안 빛나요? 더 빛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반짝반짝거리는 별이기 때문에 어떤 힘든 상황이 오면 더 반짝거릴 거니까 힘내서 열심히 하십시오. 네, 하여튼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마지막 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도 변하는데 밥도 변합니다, 여러분. 밥 두 공기를 딱 펼쳐놓고 한쪽에다가는 예쁘다, 예쁘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밥은 곰팡이가 안 슬고 한쪽 밥에다가 넌 미워, 너 안 돼, 넌 안 되는 거야, 안 믿어, 넌 됐어, 너는 이제 끝났어 하면은 이 밥에만 곰팡이가 슬어요. 밥도 변하는데 사람은 된다, 된다, 된다 해야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곰팡이 쓰는 말만 하시고. 그럼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물질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고칠 수 있다, 할 수 있다면 되는 거고,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부터 여러분 바꾸시고,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 믿고 열심히 훈련하셔서 여러분 기적 만드시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